선발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되는 교육 공무원이 되는 선발 시험을 의미하는데 이 시험은 대학원을 졸업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교사 2급을 취득하기 매년 해왔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존재를 하고 대부분 자 오늘은 조리 그 임용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조리 임용 시험 준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하셨는지. 저는 일단 짧고 굵게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긴 했지만 반년 정도 기간으로는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듣기로는 뭐 반년에서 뭐 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리 현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이 조리 임용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조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 4년제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그 과목들이 주로 편성이 되는데요. 조리 교과교육론, 그리고 조리 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구매, 식사요법처럼 되게 포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 문제 동향을 보면은 중식조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공고를 약 한 3개월 정도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번 연도는 몇 명을 이렇게 뽑을 거니까 자세한 계획을 참고하라고 발표가 되는데 그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공립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별로 뽑는 인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럼 거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많은 그 조리 임용에 대한 정보들이 전반적으로 있군요. 그 뭐 선생님들을 몇 명 뽑는다든지 시험 과목은 뭘 보고 그리고 몇 점 이상 뭐 맞아야지 뭐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네, 커트라인도 이제 발표가 되고는 있으나 사실 매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출제자가 이렇게 내는 거기 그 문제를 고시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트라인은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고요. 이번 시험이 좀 어려우면은 커트라인 좀 낮고 쉬우면은 커트라인 높은 편인데 어쨌든 커트라인은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리 이런 임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사실 검색해서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교육청 그리고 시험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 교육과정 총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라든지 전문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임용 시험은 저희가 이제 조리 임용이라는 거는 조리는 실기잖아요. 뭐 국어, 영어, 사회처럼 뭐 이렇게 이론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뭐 실기 시험으로 보나요? 아니면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당한 양의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다 지필고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임용고시 시험에는 일단 지필, 우리가 1차라고 부르는 시험, 임용고시는 크게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이 20점 만점, 그리고 내 전공 문제가 80점, 그리고 토탈 100점짜리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요. 교육학은 그 해 연도에 보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이 다 동일한 문제를 받고 빽빽한 종이로 쓴 한 2장 정도 백지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다 논술로 1시간가량 써서 내는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 문제는 이제 다 서술형이긴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 다 문제지 양식 같은 것도 미리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매년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항상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최신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교육학 그리고 전공 각각
과락이 있습니다. 일정 점수가 되지 못하면은 그냥 그 합격 다른 점수에서 많이 커트라인이 높더라도 그냥 합격이 시험 패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락 점수 이상을 충족해서 항상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권한이 조금씩 자율성이 있어서 조금 흐름이 다른데요. 일단 제가 응시했었던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면접, 교과 심층 면접, 아니 교육 심층 면접,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접과 그리고 수업 실현, 그리고 지도안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 조리 실기 이 4가지 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1차 시험과 이 2차 시험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으로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신 1차 인원에서 최종 선발하는 인원의 1.5배수만 2차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만약에 좀 임용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놔야 2차 시험을 조금 부담감을 덜 떨치면서 해내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면접 볼 때 보통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면접도 사실 매년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좀 정해지기보다는 면접도 매년 출제되는 흐름 방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이슈가 한참 많았을 때는 임용이 통일되고 나서 만약에 북한 쪽 지금의 이제 북쪽에 있는 쪽으로 발령이 난다. 그럼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교육학적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로나나 이런 이제 온라인 학습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플립드 러닝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좀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사적인 내용들을 참고를 하되 교육자의 마인드로서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면접 좀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거나 교감 선생님, 장학사분들 아니면 수석교사분들이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작년에는 NCS 같은 것들을 했었으니까 NCS에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조리 교육 쪽 현재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네, 근데 이제 임용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는 말씀드리는 면접이라는 것은 해당 교과에 한정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더 공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진짜 깔아놓고서는 1시간 동안 조리 실습 시연을 교감 교장 선생님 장학사분들 앞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수업 시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해서 내가 수업할 분량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축약해서 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시험을 보기 전에 20분의 시간이 좀 주어지고 구상을 하고요. 그동안 지도안도 같이 작성을 해서 지도안은 제출하고 그 구상한 수업을 바탕으로 20분간 또 수업 실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리 교과이다 보니까 실제 조리 실습하는 거를 이제 과제로 나와서 저는 브라운 스톡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20분 동안 하고 바로 그 앞에 평가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 실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연과 실기 위해서 지도안 작성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 지도안 작성 거의 시연에 관련한 지도안 작성을 해가는 건가요? 실기에 대한 지도안 작성?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 실현을 할 때 지도안 시험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도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부를 다니면서 교직이수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이거는 학교마다 좀 제가 딱 배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아마 지도안 쓰는 거를 교직이수 하면서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한 번은 하지 않으실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용 시험 합격한 후에 그럼 발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시도교육청의 최종 이제 발표 결과가 나오면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고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발령은 합격과는 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리교사처럼 소수교과, 뭐 전문교과의 경우는 딱 바로 발령 낼 교사의 수만 뽑기 때문에 거의 뭐 대기 없이 바로 발령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령은 이거는 조금 시도교육청별로 좀 자율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자택 주소를 적어서 내고 가까운 곳으로 다들 발령을 내주었는데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석 차석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석 차석이 먼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교육청마다 좀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사립하고 공립이 있는데 뭐 그럼 사립도 발령 나고 뭐 공립도 발령 나고 뭐 아무데나 발령 나는 건가요? 일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은 이제 공립학교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공무원 신분이 교육 공무원 신분이 되면은 공립학교에만 계속 이렇게 배치가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공립학교 안에서만. 그러면 그 공립과 그러면 사립학교의 전교사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립학교의 전교사가 되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학교에 이제 오래 계실 수 있으니까 교육적인 자기 철학과 이제 학교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나서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가 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장기적인 설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학생들을 단지 뭐 지금 1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20, 30년 후를 보면서 학교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또 반대의 장점으로서 학교를 돌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제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이런 그 뭐라고 할까,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특수성을 좀 인지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학생 그 교사의 탄력적인 근무도 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제 집 이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립 학교는 한 곳에 계속 계셔야 되니까 내가 뭐 집을 이사를 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데 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뭐 그 학교로 또 그 가까운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용 시험에 대해서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하나만 해주세요. 네. 일단 조리라고 하는 과목은 저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리에 대한 자긍심을 조금 느껴도 되고 우리가 의식주 가정에서도 되게 식파트가 중요한 것처럼 조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의 발견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조리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과목을 같이 키워 나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되면은 학생들과 재밌게 학교 생활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많이 만들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조리교사 선생님과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